넌 왜 박수를 치지 않는 거지? 침묵의 애도가 이 슬픈 노래에는 더 맞는 것 같아서요. 이 곡에서 슬픔을 들었다고 말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무엇을 위한 노래죠? 생명의 나약함과 생존의 치열함을 위해서랄까. 그런 공허한 슬픔이 다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독특하면서도 진실한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넌 이 연주홀의 역사를 알고 있어? 이 건물은 오래된 마을의 유적 위에 재건된 거야. 오래된 마을이요? 역사 속 모래 아래 불과한 눈에 띄지도 않던 작은 마을이었지. 거기엔 신의 보호도 운명의 행운도 없었어. 그곳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작은 마을은 변함없이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재해를 겪고 모든 문명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졌어.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은 그들의 모자 위에 얹힌 꽃이 시들기도 전에 아침 이슬로 변했지. 그리고 우리 발밑에 이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과거의 웃음소리를 잃었어. 한숨도 신음도 하늘을 뒤흔드는 통곡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렇게 세상은 끝난 거야. 쾅 하는 소리가 아니라 쉿 하는 소리와 함께.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단 한 사람 생존자가 있었어. 그 사람은 폐허 속에서 생존자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지만 죽음의 지옥을 벗어나지는 못했어. 그 생존자는 죽은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러웠을까? 그랬겠죠. 이 연주홀 아래에 묻힌 이야기가 바로 이 음악의 유래야. 난 그 생존자가 안고 있는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어 그 사람을 위해 이 세상에 풀어놓은 거고, 아직도 그 사람이 했던 석연치 않은 말이 기억나. 왜 우리 세상이 이렇게 된 거지? 무슨 뜻이야? 이 세상이 정말 바뀔 수 없다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방법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해도요. 마치 제가 저 자신을 변화시키기로 선택한 것처럼요.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어떻게? 흥미롭긴 하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번 공연에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었어. 아직 부족해. 난 사람들의 과거가 자아낸 노래를 음악에 넣어서 진정한 일부로 만들고 싶어. 정말? 좋아. 네가 다시 들어주길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음에 만날 땐 널 위해 VIP석을 하나 남겨둘게. 나도 더 듣고 싶거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너의 길이 어떻게 실현될지 말이야. 이번 투어에서 음악에 정통한 사람을 만났다. 악곡의 진정한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그 음악에 정통한 사람이 나? 플로로가 계속 기다려도 오지 않던 사람이 나라고? 설마 그럴 리 없어. 정말 우리가 이 음악회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고? 정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플로로가 의도한 환상 아닐까? 곧 보석을 놓고 다툴 상황에서 지금 이런 걸 보게 된 것도 기회를 틈타서 내 생각을 어지럽히려는 게 아닐까?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는 정말 특별했어요. 부디 행복하시길. 고마워. 나도 정말 기뻐. 다시 만나다니 정말 깜짝 선물 같네. 저도 오늘
오늘 엄청 즐거웠어요. 같이 유람선에서 연극도 보고 길가에서 즉흥 음악회도 하고. 그러게, 꼭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플로라 언니, 눈치 못 챘어요? 오늘 사람들이 우리한테 박수를. 미안하지만 그 아가씨를 영영 존재하게 둘 수는 없어서요. 난 일찍이 신을 믿었어. 그를 위해 헌신한다면 그도 날 위해 죽은 고향 사람들을 되돌려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신은 답이 없었고 오히려 그 신도들이 날 신의 약으로 이용하려고 했어. 난 일찍이 과학을 의지했어. 내 몸과 피를 빌려 죽은 자를 되살릴 방법을 찾으려 했지. 하지만 어리석게도 믿으면 안 될 자를 믿었고 그들은 날 영생을 위한 재료로 삼으려 했어. 난 일찍이 사람들에게 물었어. 이상현상이 특별한 생명을 잉태했는지 알고 싶었거든. 하지만 놀란 사람들은 악담만 퍼부었고 심지어 파멸을 가져올 마녀라면서 나를 비난했어. 난 더 이상 바쁘게 뛰어다니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됐어. 혼자서 고독한 실험을 계속 이어왔지. 네, 실패만 거듭하면서. 그리고 오늘 넌 트리체를 내 앞에 세웠어. 아주 짧은 등장이었죠.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전 당신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죠. 잔인하고 용감하며 단호하게 인류의 힘 따윈 웃어넘기면 돼요. 그 꼬마 아가씨가 당신 앞에서 오늘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아주 느린 발걸음으로 조금씩 그녀가 더 진실하고 더 행복하게 살 때까지. 리아 할머니가 당신과 다시 음악회에 갈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 짓궂은 아이스킬로스 할아버지가 계속 리허설을 할 수 있을 그때까지요. 어머니께 미처 못한 사과도 해야죠. 불쌍한 문명은 계속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거예요. 길고 고된 여정이겠지만 올바른 일이라는 게 다 그렇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당신의 동반자가 되어드릴 테니까. 당신이 필요한 모든 물자와 기술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저희 동료를 만나보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다르긴 해도 이상을 실현하는 길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의 길은 너희와 함께 걷도록 할게. 끝없는 시간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다시 한번 그 빛을 만들어낼 거야. 찬성회 온 걸 환영한다.
넌 너무 예민해. 멜로디가 바뀌면 사물도 변한다. 그건 당신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정말 사람의 감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관객이네. 조율 장치부터 잔상을 다루는 것, 그리고 혼자서 피안의 문을 여는 것까지. 당신의 회복, 그리고 피안과 당신의 융합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지금 나한테 칼을 겨눌 필요는 없어. 보석은 더 이상 피안에 있지 않으니까. 함께 펠리코의 손에서 그걸 가져와야 돼. 변조는 효과가 없었으니까 이번 선택의 권리도 여전히 너한테 있어. 그 곡은 제가 정말 들어본 적이 있는 건가요? 그렇든 아니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앞에 저건 서둘러. 어떤 의미를 부여할 생각이야? 내가 앞장서서 모든 이의 종이 되리라. 저건 흑종. 소용없어. 여기서 길 잃은 자들을 인도하여 라군나의 참된 평화를 가져오리라. 펜리코가 흑조의 창조물을 소환할 수 있는 건가? 강력한 대행자는 추종자들 사이에서 흑조 속의 생명과 화면을 이 세상에 가져올 것이다. 펜리코가 대행자였어. 효과가 있었습니다.
보석의 힘이 세졌어. 항상 연결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힘을 찾아봐야 해. 효과가 있었으면. 의사가 터지게 뿌립니다. 효과가 있었으면. 괜찮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쓸모없는 자본을 함께 시들자. 효과가 있었으면. 마지막 기회. 누구도 저를 막지 못합니다. 별거 아니야. 완벽한 헛수고 생명의 기회고. 내가 사랑에 물들지 않을 것이며 굳건한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법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실행하라. 별거 아니야. 괜찮아. 다행히 없어. 힘을 찾아봐야 해. 마지막 기회. 효과가 있었으면. 바람에서 오는 소견이여, 이 길 잃은 자들에게 부르라. 그를 복종시켜라. 나의 함께인 건가? 나에게 맡겨줘요. 누구도 저를 막지 못합니다. 헤어지지. 효과가 있었으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별거 아니야. 지워볼 커덕트. 생명의 기회고. 효과가 있었으면. 어리석은 고집일 뿐입니다. 괜찮아. 침착하게. 효과가
물들지 않을 것이며 국가는 법에 순종하고 나의 명에 따라 실행하라.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직 끝낼 수 없어. 바람에서 오는 숨결이여, 이 길 잃은 자들에게 풀어라. 그들을 복종시켜라.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다를 것 없어. 쓸모없는 소리. 어리석은 고집을 버립니다. 물들지 않을 것이며 국가는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법에 순종하고 나의 명에 따라 실행하라. 완벽한 헛수고야. 더 가까워졌네. 좋아. 나에게 맡겨줘요. 한 번 더.
잃은 자들에게 풀어라. 그를 복종시켜라. 효과가 있었으면 재밌는 합격이군. 생명의 기운과 함께 시들자. 바람에서 오는 숨결이여, 이 길 잃은 자들에게 풀어라. 그들을 복종시켜라. 펠리코! 가면 안 돼요! 당신이 흑조의 대행자라고 명식이 유혹하는 거예요! 우습군요. 전 이겨낼 겁니다. 그곳에게 놀아날 리 없지 않습니까? 소신이시, 어둠의 같은 영혼을 이 세상에 데려오소서. 다시 한번 의지를 통일하소서. 보석이 흑제로 가는 건가? 이건 선대의 가르침. 난 불의로 시작한 일은 죄악으로 굳건해지리니 아니요, 죽는다 해도 희망과 구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의리시여, 부디 리나시타의 영혼을 천국에서 구원해 주시길.
당신의 계획은 불가능해요. 그동안 난 모든 걸 다해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왔어. 그 실험들은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려놓고 이제 와서 뭘 믿고 함부로 결론 내리는 거지? 그렇게 많은 방법을 시도해놓고 아직도 모르는 건가요? 당신은 막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그 끝은 죽음이라고요. 수천 개의 길 중에 내가 그들 곁에 갈 수 있는 길 하나는 분명히 있을 거야. 설령 틀렸다고 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따윈 두렵지 않아. 난 이미 수없이 반복해왔으니까. 그 목표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비현실적인 거라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들은 존재해. 끊임없이 약해지는 찬양은 진정한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 주파수를 제 아무리 오래 유지해봤자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요. 한 번 죽은 사람은 되살아날 수 없어요. 결국 잔상일 뿐이죠. 만약 당신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그렇게 만든다면 그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한 번 죽은 사람은 되살아날 수 없다. 하지만 너도 봤잖아? 그들은 사람의 모습이었어. 그럼 넌 왜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 잔송이가 당신에게 제시한 목표, 그리고 당신 앞에 데려온 불안정한 환영 같은 트리치의 모습, 그걸 보고도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게 전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건가요? 잔송이는 나한테 이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줬어. 비록 그들이 이 일을 성공시키려는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단순히 서로를 이용하는 거라 해도 난 아무 상관없어. 그들이 내가 이 한 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준다면 그럼 난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 비록 매 단계마다 막대한 대가가 필요하더라도 결국에는 종착점에 도달할 수 있어. 우정, 진정성, 공감, 믿음? 너랑 네 친구들을 믿고 실천하는 건 잔성이에게는 우스운 총극일 뿐이야. 영원하고 깊은 연결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고 소위 말하는 기만과 배신도 없지. 나도 더 이상 그것들을 믿지 않고, 설령 네가 진심으로 믿고 간절히 바라고 참을성 있게 갈림길에서 기다린다고 해도, 네가 기다리던 그 사람은 이곳의 존재를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돌아와야 한다는 것 자체를 잊었을지도 모르고. 난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야. 씨를 짜서 그들의 천국을 엮으면 잊을 수 없는 친구도 만날 수 있어.
넘지 마세요. 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오히려 실없는 농담처럼 느껴지네. 기나긴 삶과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걸 처음으로 되돌리고 심지어 모든 기억을 희생하기까지 한 건 너 아냐? 유일무이한 감정과 유대는 인류의 짧고 연약한 삶에서 가장 빛나는 빛이자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도대체 얼마나 냉혹한 마음이어야, 얼마나 광적인 상황이어야,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목표길래 그 모든 걸 잊기로 한 거지? 너야말로 나보다 더 편집증적인 사람이야. 어쩌면 넌 나보다 더 강하게 믿고 있을지도 몰라. 무한한 시간 속에서만 영원한 완벽을 창조할 수 있다고. 그때가 되면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일 테니까. 방향만 다를 뿐 결국 같은 광기를 가지고 걷는 길인데 누가 더 선을 넘었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넌 다 잊었겠지만. 사람들의 삶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당신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너 역시 인간들의 생각에 뿌리 박힌 죽음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했어. 그럼 이게 너와 나의 마지막 장이 되겠네. 미안해. 다녀왔어요. 펜리코가 말한 천국이란 뭘까? 그 속에서 리나시타의 영혼을 구하는 그가 나에게 리나시타 이상의 근원을 알려주는 걸까? 들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속삭이는 낮고 깊은 저주의 목소리를 전 감수할 겁니다. 그는 곧 넘치는 힘으로 사람들을 감싸며 리나시타를 검은 물결 속에 잠기게 할 겁니다. 보석은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거짓된 순애의 천국은 기나긴 평화를 가장하며 진정한 재난의 근원을 숨겼죠. 저는 이곳에 남아 흑조의 확산을 막을 겁니다. 지금의 저는 그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천국은 라군나에서는 아무런 파동이 없지만 저 멀리 일곱 언덕에서는 그곳의 상황은 제가 손댈 수가 없군요. 당신만이 찾아낼 수 있고 도울 수 있으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미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피곤해 죽겠네. 아까 그 문은 또 뭐야? 진짜 얄밉게. 그것 때문에 엄청 멀리 떨어진 실험실로 보내져 버렸다고. 최대한 빨리 돌아오긴 했는데 어때?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우리 성공한 거지? 뭐? 그럼 어떡해? 당장 쫓아가자고! 무슨 일인데? 우리가 보석을 찾으려 했던 건 그걸 통해 리나시타의 이상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확실한 단서가 생겼어. 바로 순회의 천국이야. 잔성회가 보석을 가져간 것도 그들의 최종 목표가 그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일 거야. 일단 일곱 언덕으로 간 다음 더 정확히 조사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봐야겠어. 어쩌면 그 장관과 얘기를 좀 해봐야 될지도 몰라. 알겠어. 지금 돌아갈 거야? My dear Evelyn, come home in here, come dance with me.
in a rosy haze of yesterday. Reverie, don't drift away, please. Keep me here in your warm embrace. I'll trade anything for you for one more day. I'll perfume your dreams with scent of flowers and summer breeze. It's true, it feels a lot more real when we whistle through the field. When I sing this song for you, my dear Eloise, come hold me, come dance with me, in a rosy haze today. Don't let me go in. Means I have to hit the road, and I don't 이걸로는 부족해. 여기 한 잔 더. 이곳의 혼란이 라군나에도 영향을 미쳤을지 몰라. 돌아가서 상황을 물어보자. 하늘도 흐리고 공기도 엄청 습하고. 우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비가 오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너무 추워. 그러게 배고파 죽겠어. 어제 라군나에서 급하게 오느라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겼잖아.
방랑자, 우리 돈은 잘 챙겼지? 호텔에서 나올 때 많이 안 챙겨온 것 같은데. 돈이라면 걱정 안 해도 돼. 아우구스타가 사람을 보내 알려줬어. 우리가 일곱 언덕에 있는 동안 숙식비는 전부 장관부에서 책임지겠대. 다만 사장님의 환대가 좀 지나친 것 같달까? 에이, 넌 최고의 검투대회 우승자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가 있잖아. 고작 대여섯, 일곱, 여덟까지 요리쯤이야. 깨끗하게 먹어칠 수 있어. 일곱 원덕의 장관도 의리 있는 사람이네. 호텔도 밥값도 다 공짜라니. 우리 그냥 일곱 언덕에 더 있다가 가자. 이것도 맛있겠는데. 포포, 임페라토르가 나한테 남겨준 게 대체 뭘까? 카르티시아가 나머지 메시지는 일곱 언덕의 상귀스 사냥평원에 남겨져 있을 거라고 했어. 종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속도가 오히려 느려진 것 같아. 조급해하지 마. 우린 이미 일곱 언덕에 다시 돌아왔잖아. 전에 루파가 상기스 사냥평원의 하늘에는 사라지지 않는 흑조구름이 있다고 했어. 뭐더라. 그 만조 시기가 올 때면 많은 검투사들이 사냥평원에 가서 잔상을 사냥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곧 만조 시기 아니야? 며칠 전에 장관이 보낸 초대장에서 같이 사냥하자고 했잖아. 그러고 보니 오늘이 장관하고 만나기로 한 날이네. 아침에 메시지를 받았는데 아구스타가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 할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로 잡아놓은 약속은 미루게 됐어. 아마 한동안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계획도 전부 엉망이 되고 뭔가 좀 불안해. 그리고 아우구스타는 날 왜 사냥에 초대했을까? 최고의 검투대회하고 관련된 거라면 사전한테도 물어봤는데 나 말고 다른 참가자들은 초대를 못 받았대. 어쩌면 그냥 너처럼 실력 좋은 사람이랑 겨뤄보고 싶은 걸지도 모르지. 일곱 언덕 사람들은 워낙 대결을 좋아하잖아. 그런 건가? 아우구스타 많이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리 단순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장관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걸까? 이방에서 온 친구야. 눈동자가 아주 맑으시군요. 하지만 어떤 고민이 있길래 저 파랗고 높은 하늘처럼 눈부신 두 눈이 어두운 먹구름으로 가려진 걸까요? 칼날 위를 걷는 전사는 사소한 일로 고민하지 않을 텐데요. 염려하고 계시는 게 저 높은 왕좌 위에 앉은 그 존재라면 카피톨리누스 언덕의 제일 높은 곳, 장관부의 창백한 돌담이 드리운 그림자 아래는 수많은 어둡고 음험한 비밀이 묻혀있죠.
그 중에도 가장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건 역시 권력 쟁탈이고요. 순수하고 존경받을 만한 장관이라도 분명 가혹한 수단은 알고 있을 테죠. 철과 피를 부어 만든 도시인 일곱 언덕에서 순수하게 왕좌로 올라가려는 사람은 스스로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과 다를 바 없으니까. 방랑 시인 네스토르라고 합니다. 이 계절에 내리는 비는 쉽게 그치지 않죠. 그렇다면 장관님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실례지만 이번 기회를 빌어서 최고의 검투대회 우승자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저 네스토르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 될 겁니다. 어떻게 방랑자가 우승자라는 걸 아는 거야? 장관 일도 그렇고. 네 눈은 우리 말소리가 너무 컸었나? 보고 듣는 것만이 만물을 관찰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오감에 의존하는 건 단지 사람들이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선택한 것일 뿐이지 유일한 길은 아니죠. 사실 전 요즘 새로운 영웅의 시를 쓰기 위해 영감을 찾던 중이었거든요. 마침 이 작품의 주인공이 일곱 언덕의 현 장관님 아우구스타고요. 그래서 장관님에 관한 일이라면 아는 게 좀 있죠. 제 직감이 말하는데 당신과 그녀의 이야기가 머지않은 미래에 펼쳐질 거예요. 동행자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우구스타, 보잘것없는 시골 소녀, 소질없는 평범한 공명자, 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한 서민,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이 일곱 언덕 성에서 밝은 길을 이룩한 개척자. 찬란하고 뜨거운 태양이 되기 전의 항성은 단지 우주 속의 어두컴컴한 먼지에 불과한 법이죠.